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 미래로 타임슬립 증권방송 차트로. 아 뜨거! 여러분 어쩌면 대박친구 1부 차트로에서 공개한 차트로 노트 어쩌면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시는 건가요? 월요일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던 차트로 노트 첫날부터 1,500건이 넘는 신청 문자가 왔는데 어제는요 무려 2,000건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스탁 전문가님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노트 정말 너무나도 간절히 받고 싶어 하시는 걸 실감할 수 있었던 또 한 번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신청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차트로 노트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니까 귀 쫑긋, 눈 반짝 하면서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리더스탁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정말 차트로 노트 뜨거운 네네. 사랑 실감하고 계신가요? 진짜 뜨겁니다. 제 그 피땀하고도 눈물까지 들어가 그러니까요. 제 피땀 눈물이 녹아든 이 차트로 강의가 이렇게 좀 빛을 좀 발하는 것 같아서 뭐 네네. 기분 좋고 보람차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차트로 강의 내용에 대해서 또 안내해드리는 시간 또 준비를 했고 항상 제가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 또 기술적인 흐름이 아주 잘 잡혀져 있는 종목을 또 준비를 해봤으니까 같이 확인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왜 이러한 종목이 리더스탁 관점에서 좋은 종목인지 기술적으로 위치가 왜 좋은지 왜 차트상 흐름이 왜 좋은지에 대한 부분에 강의 내용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또 1시간 동안 또 알찬 방송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신청하는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차트로 노트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문자 1899-0294번으로 차트로 이렇게 3개째 남겨주시면 오늘 신청이 되는 거고요. 오늘도 또 랜덤으로 뽑아주실 예정이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15분 정도 선정해 주신다고 하네요. 자, 그럼 먼저 강의에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발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네네. 지수가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코스닥 지수가 870선을 눈앞에 두고 마감을 지었어요. 네네.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사실 어제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 자체를 제가 또 긍정적으로 네, 맞아요. 21선 돌파가 가능할 걸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룻밤을 새고 아침이 되니까 이게 웬걸 이게 미증시가 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장 초반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좀 강하게 좀 상승을 좀 해준 상태입니다. 차트 한번 좀 보면서 가보도록 네. 할게요. 자, 코스닥 지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수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하긴 했는데 장중에 싹 올라가 주게 되면서 양봉 마감을 해줬어요. 사실 갭 상승을 하면서 뭔가 될 것처럼 분위기를 준 다음에 음봉으로 끝나는 게 오히려 좀 기분이 나쁜데 오늘 같은 날은 거꾸로 뭔가 안 좋겠구나라는 우려가면서 시작을 했으나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하락 마감한 원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 정책을 좀 중단하자, 일시 중단하자, 협상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있게 되면서 어제 나스닥 지수도 1.5%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행동과 뭐 이런 언행들을 좀 봤었을 때 네. 약간 좀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의도가 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양책에 대한 결과를 대선 이후에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 재선이 된 이후에 할 수 있는 내용이지 만약에 재선에 실패를 한다 하게 되면은 할 수 없는 이벤트입니다. 그 정도로 나는 재선에 자신 있다라는 거를 피력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성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장의 이제 부양의 기조가 어느 대통령이 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부양은 양쪽 대통령 다 후보 다 추진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크나큰 악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유지가 되되 노이즈가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장이 이렇게 팍팍 튀어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추세만 유지되고 있으면 일단 괜찮은 상태이다, 양호한 상태이다 생각하시면서
조금 차분하게 900선의 돌파를 계속 바라보시는 전략 유지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스탁 전문가님 늘 미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방향성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900선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종목을 또 꼽아봐야 하기 때문에 네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을지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반가운 종목, 리뷰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했고 네. 새로운 오늘장 특징주 2개를 하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드디어 이 종목이 네. 6,5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6,500원 하면 아비코전자 아닌가요? 그렇죠. 아비코 전자가 지금 리뷰를 한 3번째 해드리고 맞아요. 있는데 오늘 종가가 굉장히 잘 나와줬어요. 오. 차트를 한번 좀 잠깐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7,000원이라는 자리를 잡아줬고 오늘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 드디어 6,500원 돌파에 성공하는 네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가도 양봉 캔들로 장대 양봉으로 잘 나와줬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표 거래량에서도 장대 양봉의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신뢰도의 지표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거의 뭐 1 더하기 1은 2처럼 이제 바로 나와야 되겠죠? 네. 신뢰도가 높은 전고점 돌파 캔들이 나와줬어요. 그럼 이 아비코전자의 향후 추이는 6,500원을 지지해주면서 갈 확률이 이제 많이 높아졌겠죠. 저항선을 뚫고 올라와지는 상태니까 앞으로 추이는 6,500원을 지지하면서 계단식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네네. 6,500원을 지금 돌파를 했으니까 네네. 지금 많이 올랐다고 보신 분들에게는 6,500원이 출발점이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네네네. 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요거 기왕에 본 김에 주봉 차트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습 잠깐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챕터가 남아져 있습니다. 2020년도 전고점 자리가 여기 있어요. 오늘 종가가 여기에서 마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딱하네요. 그렇죠. 내일이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네네. 내일 마지막 거래일 종가상 여기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은 네네. 이 종목의 주가 레벨은 이제 7,000원 선 레벨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도 좋고 수급도 좋고 오늘 종가도 잘 나왔기 때문에 내일 장마감 종가 7,000원 돌파 마감하는지도 눈여겨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많이들 기억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6,000원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 바로 또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흐름을 좋게 보여주니까 바로 들고 오셔서 리뷰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관심 종목에 담아 두거나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한번 뽑아봤는데 코스9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코스9이라는 종목이 오늘 10.96%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근데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전망이 돼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9월 29일 날짜로 이 종목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백스텝으로 한 3거래일 뒤로 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보통 이게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 캔들이 발견되면은 약간 좀 실망스러운 캔들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이런 종목을 또 상당히 좋아하죠. 다시 주가가 상방 쪽으로 전진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러한 추세가 나오고 있는가? 왜 2,150원 이 윗꼬리를 돌파하려고 가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그 관점은 일봉상 차트가 아니라 주봉이라든지 월봉상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눈에 보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백투더 베이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코스9이라는 종목의 주봉상 차트를 현재로 돌아와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2,150원 돌파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에 기초 강의 배우시고 현재로 돌아오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9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이 리더스 전문가님이 종목을 소개해 주실 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윗꼬리가 달려서 오늘 하루 흐름은 좀 안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조금 더 크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 윗꼬리를 지우러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이유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은 또 어떤 건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건가요?
이 종목은 사실 오늘장 특징주는 아니에요. 오늘장의 거래량도 별로 없었고 네네. 시세도 별로 없었지만 제가 평상시에 눈여겨본? 그렇죠.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등록해놓고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네네. 오늘 강의 주제하고 굉장히 딱 알맞게 떨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네네.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삼진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봉상 차트 추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을 두 개를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종목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딱히 특징이 없어요. 위로는 32,000원의 저항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아래는 약 28,000원의 지지선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마치 용 한 마리가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제갈공명 선생을 이제 와룡 선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삼진제약도 이렇게 누워 있는 용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의 이제 중장기 추이를 보게 되면은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32,000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전망이 돼요. 그래서 왜 그러한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런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또 강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할 텐데 주봉상 차트 관점에서 보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에 기초 강의 들으시고 삼진제약 주봉상 차트 같이 함께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비코전자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어제 또 바로 6,500원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시세를 내주면서 7,000원 선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코스9을 살펴주셨습니다. 윗꼬리가 달려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 하루만 보지 않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아마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시세를 내주러 갈 것이다. 윗꼬리를 지우러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이유도 궁금하실 겁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종목은 삼진제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아니지만 그동안 리더스 전문가님이 눈여겨보았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조만간 전고점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후 또한 저희가 주봉이나 월봉을 통해서 살펴주신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후에 이 세 종목에 대한 흐름 살펴주실 거니까요. 강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는 강의 백투 더 베이직, 우리 기초로 돌아가자라는 강의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봉상 차트 보는 법을 강의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은 좀 판서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강의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우리 차트로 노트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또 보여드려야겠죠? 네, 바로 요거. 네, 지금 아직 책자가 완성이 안 되고 인쇄 중에 있기 때문에 요게 제작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게 또 해드릴 겁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로 차트로 보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내주시게 되면은 당첨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문자를 한 분이 계속 보내시는 그런 그래요? 경향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집중적으로 계속 보내시게 되면 오히려 탈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많은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내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받고 싶게 만드셨어요, 전문가님? 그러게요. 제 그 피땀 눈물이 함께하고 있는 노트여가지고 뭐 감사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고 오늘은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그 15분의 추첨을 하도록 할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문자도 한 통씩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주봉상 차트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일목균형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방송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복습을 한번 또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확인할 때 정고점을 봐도 딱히 규칙이 안 나오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봐도 딱히 규칙이 안 나온다 하게 되면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설치해 놓고
패턴을 한번, 규칙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러면은 규칙성을 보이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노포커스의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여기 기준선 자리에서 저항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포인트들이 나오게 돼요. 저항이 반복되면은 돌파가 일어난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제노포커스가 저항이 과거에 여기서 한 차례,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차례, 그리고 요 단계에서 세 번째 차례, 요 단계에서 네 번째 차례 지속적으로 저항이 반복이 돼요. 이게 너무 반복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돌파되는 시점이 나오게 된다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여기 20년도 4월 달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제노포커스의 주봉 캔들이 이 기준선, 이 진한 회색선이 기준선이에요. 기준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 과거의 저항선이 돌파가 일어나게 되면은 지지. 그렇죠. 지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지지하는 패턴이 연출이 1차적으로 나오고 2차적으로 나오고 여기서 대박 양봉 캔들이 터지게 됩니다. 약 132%짜리 장대 양봉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지지선을 통해, 기준선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준선이 어디에 나오는 지표냐면은 일목균형표라는 지표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일목균형표,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표이냐? 다음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신비의 지표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신비의 지표, 일목균형표. 네, 이 일목균형표에는 5가지의 선이 있어요. 5가지의 선. 첫 번째로 볼 선이 바로 기준선. 기준이 되는 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준선이 이 진한 회색 선입니다. 네, 요게 첫 번째 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녹색 선으로 지나고 있는 선이 있는데 전환선이라고 부르는 선이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전환선이 있고 기준선이 있고,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는 선. 뒤에서 따라오는 이 보라색 선이 후행스팬이라고 부르는 선입니다. 뒤 후자, 단일 행자를 써서 뒤에서 따라오는 선이라고 해서 후행스팬이라고 부르는 거고, 앞으로 따라가는 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앞선자를 써서 선행스팬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있고, 선행스팬 1, 2로 만들어지는 이 이격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름대라고 부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되게 방대해요. 이 5가지를 한눈에 놓고 균형을 보는 게 일목균형표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한 방에 다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기준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오늘은 어떤 걸 볼 거냐면은 바로 이 구름, 운,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름처럼 내려오는 선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름대라고 부르는데,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운이라고 부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구름은 양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구름은 운.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일목균형표의 기초 원리,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드리는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들으세요. 내용이 되게 신비합니다. 말 그대로 신비의 지표예요. 왜 신비하냐면은 이건 노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노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차트로 노트 받으시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2.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개의 선의 이름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개 선은 각각 숫자 값을 갖고 있어요. 전환선은 9라는 숫자를 갖고 있고, 기준선은 26, 후행스팬은 26, 선행스팬도 26, 그리고 선행스팬 2는 52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숫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바로 9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전환선은 숫자 9 나와져 있죠.
그리고 26이라는 숫자는 9에다가 9를 또 더하고 8을 또 더하게 되게 되면은 9 더하기 9 더하기 8은 26이에요. 그러니까 9와 8을 통해서 조합이 된 숫자가 26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맨 밑에 있는 50이라는 숫자는 이 9와 8로 만들어진 숫자 26을 2번 더하면 돼요. 26 더하기 26은 52입니다. 52. 예, 그래서 이 각각의 숫자가 갖고 있는 이 요소들을 분해해서 보게 되면은 다 숫자 9와 8이라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표라는 거죠. 그럼 왜 하필 9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 일목균형표를 만드신 이 일목산인이라는 사람이 동양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박학다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와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수비학적으로 그리고 동양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숫자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이걸 믹스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신비의 지표 일목균형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9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9라는 숫자는 모든 것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혹은 아무것도 아닌 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숫자가 되게 재밌어요. 앵커님한테 제가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 네. 아무 숫자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 숫자나 해도 됩니다. 아무거나요? 네네. 3이요. 3이요? 네. 자, 그럼 여기 판서해 볼게요. 숫자 3에다가 9를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죠? 12요. 12죠. 각자리 수를 더해 보세요. 숫자 3이요. 1하고 2를 더하면 3. 3이 되죠. 네. 우리 3으로 시작했죠. 네. 9 더했죠. 네. 다시 3으로 오죠. 네. 그죠? 다른 숫자 한번 대보세요. 6. 6. 6에다가 9를 더해 볼게요. 네. 몇이죠? 15. 15죠. 네. 각 자릿수 더해 보세요. 6이요. 또 6이죠. 6으로 시작했죠. 네. 다시 6으로 오죠. 네. 집에 가서 한번 다 해보세요. 1, 2, 3, 4, 5, 6, 7, 8, 9 하면은 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 그러니까 9라는 숫자가 만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머. 이런 숫자가 바로 9입니다. 오. 자, 그리고 여기서 놀라시면은 또 섭섭하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삼각형이 있어요. 우리 수학 시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삼각형에 이 세 변에 각이 있습니다. 각. 그래서 맨 위에가 60도,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 그래서 각 세 각의 합을 더하게 되면은 180도를 가져요. 근데 이것도 각 자릿수를 한번 더해 보세요. 그러면 9. 1 더하기 8 더하기 0. 9가 되죠? 네. 그죠? 사각형으로 가볼게요. 사각형으로 가게 되면 여기, 사각의 각도를 또 더하게 되게 되면은 90도가 4개입니다. 네. 그래서 90도 곱하기 4 하게 되면은 360. 그렇죠. 360도예요. 이걸 또 다 더해 보세요. 그러면 3 더하기 6 더하기 0은 9. 또 9로 가게 됩니다. 요거를 오각형으로 해도 네. 540도가 돼서 또 9예요.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 무한대까지 열어도 다 9로 끝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되겠죠. 동그랗게 원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원은 이 동그란 원은 이 한 바퀴를 360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360도는 또 3 더하기 6 더하기 0은 또 9가 됩니다. 자, 여기서 반을 잘라요. 반을 자르면은 이렇게는 180도예요. 그쵸? 또 더해 보시면은 9로 끝납니다. 여기서 또 반을 자르게 되면은 여기는 45도예요. 아니, 90도예요. 90도는 9 더하기 0은 9. 또 9입니다. 이걸 또 반으로 짜갈게요. 그러면은 45도예요. 45도는 4 더하기 5는 또 9입니다. 이걸 또 반으로 짜게면은 22.5도. 2 더하기 2 더하기 5는 또 9예요.
이걸 무한대로 반복을 해도 계속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으로 시작해서 원으로 가는 이 확장의 개념에서도 계속 9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 전체 원에서 점점 쪼개지는 수렴의 단계로 간다고 해도 계속 9라는 숫자로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가 9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칙과 이러한 원칙을 발견하게 된 이 일목균형표를 만든 이 일목산인이 이 숫자 9라는 게 모든 것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수이기도 하구나 하면서 수비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니까 우리가 쓰는 차트상 흐름 속에서도 9라는 숫자를 통한 규칙을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발견이 된 게 바로 일목균형표의 9라는 숫자입니다. 신기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은 8이라는 숫자인데, 8이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모든 방면, 모든 방면을 뜻할 때 또 이제 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침반에는 방향이 또 동서남북이 있고, 동서남북에 각각 요 사이드에 사변에 또 북동쪽, 그리고 여기 동남쪽, 그리고 남서쪽, 그리고 북서쪽, 이렇게 또 네기퉁이가 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방면을 이야기할 때 8개의 방면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또 모든 방면을 뜻하게 되는 그런 숫자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숫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또 사주팔자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4개의 주에 8개의 글자. 그죠? 우리가 이제 사람의 운명을 한번 이렇게 예측해 본다라고 하면서 보는 이 사주팔자 속에서도 8이라는 게 많이 사용이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태극기에 들어가는 각 궤를 보게 되면은 이 8개를 뜻하는 요 부분이 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동양 사상이나 철학 쪽에서 보게 되면은 또 8이라는 숫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숫자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9라는 숫자와 이 8이라는 숫자가 믹스가 돼서 만들어진 숫자가 아까 전에 보셨던 9, 26, 52라는 숫자이고, 이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5개의 궤선이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일목균형표의 5가지 궤선입니다. 이게 바로 일목균형표가 만들어지는 원리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신비의 지표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일맥상통하는 부분, 의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르쳐 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가장 의미 있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 이 구름, 파란색 구름, 음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5가지 선 중에 2개의 선이 만나게 되면서 발생되는 지표가 바로 이 구름대인데, 이 구름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흔히 파란색 구름은 저항대로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저항대. 이게 어떠한 원리이냐? 제가 저쪽 왼쪽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동그라미 파트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천정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천정권에서 거래량이 급증한다 하게 되면은 추세를 하방 추세로 만든다라고 말씀해드렸죠. 왜 하락 추세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정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뜻은 매매가 많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매매가 많이 일어났다는 뜻은 누군가는 매수를 많이 했다는 뜻이지만 누군가는 매도를 또 많이 했다는 뜻도 일맥상통하게 돼요. 거래가 고가권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군가는 저기서 팔아서 수익을 냈겠지만 누군가는 저 공간에 사가지고 손실 중인 상태로 보유하고 계신 물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물량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처참하게 떨어지는 주가를 보게 되면서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하고 싶은 욕구.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팔아야겠다.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팔아야겠다.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여기서 보유한 물량이 계속 매도를 치니까
계속 매도를 치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팍팍 찍어 누르는 그런 힘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 힘을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파란색 구름 음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 파란색 구름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려 치면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지고, 올라가려 치면 저항받고 떨어지고, 올라가려 치면 저항받고 떨어지고 하는 원리. 그리고 이 구름이 이렇게 두껍게 형성이 돼 있으면은 여기를 단박에 돌파를 하면서 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주가가 상방으로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이제 팔만한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갔습니다. 이제 이 정도,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고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은, 그쵸. 과거의 고점에서 매수하고 있었던 분들도 지쳐 떨어져 나가서 다른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셨겠죠. 그렇게 물량 소화가 되게 되면 이제 이 구름벽 지역이 얇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얇아진 틈을 타서 주가가 이렇게 구름대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게 통과가 여기서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의 주가가 130%대 상승 캔들이 여기서 딱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 추세인 중에 구름이 형성된다는 점, 그리고 이게 저항대 역할을 한다는 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찍어 누르는 역할을 한다는 점.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듯이 이 저항의 물량도 돌파가 되는 시점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파가 일어나는 시점이 체크가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그쵸, 상방 쪽으로 추세가 가기가 굉장히 심플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을 할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얇아진 구름대 사이로 캔들이 돌파를 한다 하게 되면은, 아, 이제 이 종목이 과거에 이 어두웠었던 매물을 청산하고 상방 쪽으로 추세를 바꿔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노포커스라는 종목이 기준선을 돌파하면서도 시세를 내지만 구름대를 돌파하면서도 시세를 내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이 두 가지를 확인해서 돌파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추세가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재로 돌아가도록 할 겁니다. 현재로 돌아가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의 현재 주봉상 차트가 구름대 지역하고 어떻게 만나 있는지 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저는 현재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초 강의를 만나봤습니다. 일목균형표에 대한 강의를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신비의 지표이죠. 숫자 9와 8에 담긴 의미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이제는 아까 살펴주셨던 세 종목에 대한 주봉상 차트 흐름을 살펴주실 건데요. 먼저 그럼 아비코전자와 코스나인, 삼진제약을 꼽아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의 현재 흐름은 어떨지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숨 좀 고르시고요. 네네. 괜찮으신가요? 네, 오늘 좀 힘드네요. 네. 오늘따라 괜찮습니다. 네네.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더 네네네. 힘드신 것 같아요. 준비한 게 좀 많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긴 했는데 네. 뭐 그래도 네, 시간 안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뭔가 오늘 수리 선생님 같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게 좀 그 수학 강사 같은 느낌을 좀 맞아요. 내봤어야 되는 건데. 수학 1타 강사이신 줄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 아비코전자. 네네. 현재 흐름 어떨까요? 아비코전자는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좀 주봉 차트 기준 한번 좀 다시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의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정권에서 거래량이 나오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천정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위에서 최고점을 찍고 아래로 하방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자, 이 하락 추세가 나오는 시간 동안 제가 아까 구름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바로 이 파란색 구름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쉽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지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밑에
이렇게 눌려 있는 형태가 진행이 되다가 여기 2020년도 연초가 되게 되면은 이제 구름 지역 바깥으로 통과해서 넘어오는 모습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차트가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기가 막히게 완성이 되었던 게 사실 이때였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삼성전자도 피해갈 수 없었던 대형 악재 코로나. 바로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게 되게 되면서 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깨지지 않았어야 되는 구간을 이탈하면서 내려왔어요. 하지만 추세가 깨졌을 때 밑에 거래량. 있는 거래량을 확인하라라고 이제 자동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이제 다시 되돌아섰을 때 컴백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보았을 땐 압도적으로 캔들이 높다. 거래량 없는 하락, 거래량을 복원한 복원을 보시면서 어떤 게 찐인지를 확인하셔라. 거래량은 신뢰도의 지표이니까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이 복원 캔들이 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계속 상방 쪽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리고 구름대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봐보세요. 구름이 굉장히 얇아져서 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 그러니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가 좋은 구간이구나라는 오, 거를 또 볼 네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9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9도 봐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졌습니다. 천정권에서 그리고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죠. 기준선 아래에서 계속 하락 추세. 자, 그리고 구름 지역이 두껍습니다. 쉽게 못 올라가는 지역이라고 말씀해드렸죠. 자, 근데 구름 지역이 이제 점점 얇아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이번에 지금 이 캔들이 구름 지역 안으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거래량을 동반해서요. 만약에 이 종목이 구름 지역 바깥으로 통과가 일어나게 된다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제노포커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아비코 전자와 같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모양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오늘 10%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선 이건 스타트를 하고 있는 과정, 오.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지켜볼 만하다라고 오.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종목 삼진제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일목균형표라는 지표 자체가 일목이 한 일자에다가 눈 목자입니다. 눈 목자. 오. 그래서 한 눈의 균형을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준선 배웠고 구름대 보셨기 때문에 이제 차트를 딱 보는 순간 한눈에 얘가 저점권인지 천정권인지 그리고 추세를 전환시키는 구역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셔야 되세요. 자, 볼게요. 삼진제약도 똑같이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64,900원까지 올라갔었을 때 최고점까지 올라갔고 하락 추세 지속됩니다. 기준선 아래에서 계속 저항을 받죠. 그리고 구름대 두껍게 형성돼 있는 지역, 쉽게 올라올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해드렸어요. 자, 근데 6월, 7월, 8월 세 달을 보내게 되면서 이 종목의 추세가 이렇게 여기를 통과해서 이제는 요 바깥으로 넘어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구름대 지역을 통과를 쫙 옆으로 횡보를 해서 이번에 여기를 뚫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구름 지역을 지나는 이 공간 속에서 거래량이 많이 급증돼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매물 소화 과정을 충분히 해소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삼진제약의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재료적인 부분 한 번만 딱 나온다 하게 되면 주가가 쉽게 상방 쪽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아비코전자랑 코스9이랑 삼진제약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지금 구름대 지역을 통과해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 어디서 나오고 있다? 코스9에서 나오고 있고 삼진제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이렇게 세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전문가님 지금 랜덤으로 네. 빨리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큰일 오늘 났습니다, 진짜. 차트로 노트 랜덤으로 5분만 빨리 좀 선정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초반에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한번 좀 보기도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2654번님. 2654번님. 네, 2654번님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0669번님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진짜 랜덤으로 그냥 막 해야겠습니다. 1237번님. 1237번님. 그리고 3680번님. 3680. 한 분 남았죠? 네. 한 분은, 마지막 한 분은 1414님. 1414님. 네. 번호가 정말 좋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654번님, 0669번님, 1237, 3680, 1414 이렇게 5분 랜덤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아직 10분 남긴 했지만 그 전에 또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온라인 방송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내일 장중에 하시나요, 오늘은? 그렇죠. 그러면 더욱더 중요한 시간일 것 같네요. 네네. 장중 공개 방송 많이들 기다리실 것 같은데 그것도 네네.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일 장중 시간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발굴을 하고 매매 포인트를 잡는 차트 강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의 주봉 차트를 공부하면서 급등 유망주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었는데 요거를 내일 장중 공개 방송에 오시는 분들에게 총 정리된 자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근에 방송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 최근에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장중 공개 방송에 꼭 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봉상 급등 유망주들을 총 정리해서 안내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장중에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동안 공개 방송을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서 주봉상 급등 유망주 총정리해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붉은 기둥을 검색을 하시고요. 사이트 입장하신 다음 이렇게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여기 가운데 리더스탁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보기를 클릭하시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5명 랜덤으로 뽑아주셨고요. 나머지 10분은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하면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5분 지금 정도를 한번 바로요? 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네. 네. 자, 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 하트를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하트요? 3643번님. 3643. 네, 3643번님 네.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차트러를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엄청 하신 것 같은데 9173번님. 네네. 네, 9173번님 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숨을 걸고 또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70번님. 네, 3770번님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차트로 사랑합니다라고 보내주신 2883번님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붙여서 보내주신 6470번님. 6470번님. 그리고 그 아래에 바로 계신 6642번님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6분을 뽑아주셨네요? 6분 뽑았나요? 그럼 일단 그러면은- 나머지 네 분은 네네. 언제 뽑아주실 건가요? 잠시 후에 다시 또 잠시 그럼 후에. 보도록 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종목 상담을 빠르게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에 선정이 되신 분들은 또 자동적으로 차트로 노트에도 당첨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서둘러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네요. 자, 남아있는 시간 한 5분가량 남아있고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시면서 대덕전자를 남겨주셨습니다. 13,030원에 보유 비중은 20%.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뒷번호 1876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네네. 일단 이 종목은 지금 평상시에 거래량이 좀 많이 안 잡히고 있는 상태인 것 네네. 같습니다. 아마 좀 답답한 심리가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의 추이가 일단 7월 달에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보인 이후에 네. 특별하게 방향성을 더 갖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재료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 이제 등록이 된 이후에, 상장 등록이 된 이후에 주가가 충분히 좀 추세를 그릴 수 있을 만큼의 시간도 좀 지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약간 가격 전략을 큰 추세로 보기에는 지금 당장 좀 어려울 것 같고 짧은 구간에 가격 전략을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고점 자리를 12,500원 선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 정도 선까지만 목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래 손절 가격선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선에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10,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12,500원 선 정도까지 목표 추이를 보는 것으로 가격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셔서 그런지 종목 상담을 또 한 번 더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도 아까 남아있는 4분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지금 랜덤으로 또 네.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정신도 좀 없는 것 같고 힘든 날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생방송의 묘미고 진짜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추첨해 드리는 것도 네.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어제 한번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고민되시죠? 고민됩니다. 오늘은 꼭 뽑아주세요라고 오, 말씀하신 네네. 7214번님, 7214번님 뵙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분은 꼭 뽑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쓰신 것 같아요. 탁쌤 잘생겼어요 하면서 학생이요? 탁쌤. 탁생. 네, 느낌표를 한 10개 정도 보내주셨는데 8476번님 선정해드리도록 8476 하겠습니다. 번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공부할게요라고 보내주신 네. 2833번님. 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차트로 사랑합니다라고 보내주신 6050번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050번님. 네네. 자, 이렇게 4분까지 선정을 해주셨고요. 시간이 지금 한 1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내일 또 장중에서 네. 공개방송 진행하시면서 또 랜덤으로 추첨을 해주실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개방송도 공개방송이지만 차트로 노트도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방송 한 번 더 안내를 해주시죠. 네, 제가 어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하면서 정말 이 상품의 효과가 정말 어마무지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내일 그래서 장중에 공개 방송 하면서도 우리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트로 노트 선정을 또 제가 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한 15분, 한 20분 정도 선정을 또 네. 과감하게 하도록 할 테니까 내일 장중 공개 방송 참여해서 차트로 노트도 받아가시고 주봉상 기술적으로 자리가 좋은 급등 유망주를 총정리해 놨으니까 요것도 다 받아갈 수 있는 시간 내일 장중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온라인 방송 내일 안내까지 해주셨습니다. 내일 장중 공개 방송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쪽에서도 차트로 노트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신청을 랜덤으로 뽑아주신다고 하니까요. 공개 방송 듣고 싶으신 분은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붉은 기둥을 검색을 하시고요. 사이트 입장하신 다음 스크롤을 쭉 내리셔서 리더스탁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보기를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트로 노트 당첨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문자로 연락이 갈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춘향이와 주식 아메거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